코카콜라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음료 시장의 왕자가 흔들린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국산 음료가 전 세계 진열대를 장악하며 13억 캔 이상의 판매 기록으로 코카콜라를 제압했습니다. 캐나다 최정상 인플루언서는 이 혁명적 폭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바꿔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니 웨스트필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글로벌 테이스트 웨이브라는 세계 음료 시장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방송인입니다. 밴쿠버의 화창한 오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새 에피소드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음료 병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 제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만 겨우 만드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나 음료가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도 항상 반신반의하며 무시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혁신적인 탄산음료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죠. 저는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제 프로듀서 브랜던에게 말했습니다. 브랜던은 음향 장비를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한국 음료 이야기가 꽤 화제던데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진짜 혁신은 항상 서구에서 시작됐어. 저는 웃으며 제재로 콜라를 홀짝였습니다. 시원한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언제나처럼 다음 에피소드 조사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제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어요. 눈앞에 믿기 힘든 헤드라인이 보였거든요. 코카콜라를 꺾고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한 한국 음료의 정체. 저는 눈을 비비며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을 지배하던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개발된 음료의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항상 세계적인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라는 공식만 믿어왔기 때문이죠. 저의 일상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조사와 대본 작성, 오후에는 녹음과 편집, 저녁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죠. 그리고 밤에는 항상 미국산 제로 콜라를 마셨습니다. 이런 일상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저는 제 취향과 선택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음료 시장에서 혁신을 이루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헤드폰을 벗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밴쿠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한국 제품이 그렇게 좋을까? 내가 너무 편협했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읽은 기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료 시장 혁신, 아시아 음료 산업 트렌드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브랜던은 이미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브랜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읽은 기사 있잖아. 한국 음료가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그 기사.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브랜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드디어 아시아 음료에 관심 가지셨네요. 사실 저도 한국 음료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브랜던이 이미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니 의외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아는 걸 좀 알려줘봐. 저는 호기심이 생겨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브랜던과 함께 평소와 다른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밴쿠버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저의 시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유튜브 생방송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카메라 앞에는 제가 리뷰할 음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당기며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이스트 웨이브의 레니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리뷰해 볼게요. 언제나처럼 닭가슴살 스낵과 제로 콜라를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두었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저는 제로 콜라 캔을 따며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잘 잡히도록 했습니다. 탄산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고 청량감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미국 제품은 안정적인 맛이 강점이죠.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인사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맛, 향, 탄산감 그리고 당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방송이 20분쯤 흘렀을 때 채팅창에 이상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레니,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롯데에서 먼저 개발된 제품이에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펩시는 미국 브랜드 아닌가요? 하지만 비슷한 주장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검색해보세요. 펩시 제로 라임은 롯데가 개발하고 2020년대 초 한국에서 최초 출시됐어요. 진짜예요. 한국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북미 시장에 역수출된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댓글이 계속 이어지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다른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사실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결국 저는 예정보다 일찍 방송을 마쳤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음료를 준비해 올게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 롯데 개발 한국 최초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의사의 권고로 체중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로 펩시 제로 라임을 추천해 주었죠. 제로 칼로리인데 라임 향이 상큼해서 맛이 좋아요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마셔봤는데 정말 기존 제로 콜라와 달리 개운한 맛이었습니다. 그 음료 덕분에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그 음료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어요. 밴쿠버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미국 제품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음료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넘어 제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한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앞설 수 있지? 저는 이런 정보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랜던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어제 방송에서 나온 그 얘기 그냥 무시하자. 우리 방송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 하지만 브랜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 류 박사라는 식품 개발 전문가가 우리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식품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알았어. 일단 만나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밴쿠버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저의 세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밴쿠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저는 진 류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진 류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긴 검은 머리카락과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곧바로 걸어왔어요. 웨스트필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팟캐스트를 오래 팔로우해왔어요. 지는 단호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방송을 보신다고요? 저는 주로 서구 음료 시장을 다루는데요. 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경쟁사 연구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지는 맛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진이 가진 지식의 깊이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단맛과 신맛의 균형에 특히 민감하다는 점을 활용했어요. 롯데와 펩시코의 합작으로 처음엔 한국 시장용으로 개발됐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 글로벌 출시로 이어졌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잖아요. 한국 제품이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나요? 지는 태블릿을 펼쳐 일련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버거킹 쿼트로 치즈 와퍼의 개발 스토리예요. 한국 팀에서 처음 기획했고 지금은 전 세계 메뉴가 됐죠. 그리고 이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한국 모델이 미국 본사에 역수출된 사례고 제 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이걸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제가 실제로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든요. 한국에서 식품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국제적인 식품개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 모든 정보를 그리고 제 오랜 믿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창문을 통해 밴쿠버의 하늘이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구름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이 제공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화면 빛이 제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찾은 모든 정보는 진이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이 보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랜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방송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편협했나 봐. 한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묻어 있었어요. 브랜던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응원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방송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진 박사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한국 식음료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그럴까?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할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웨스트필드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저는 글로벌 음료회사 임원입니다. 당신이 한국 식품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언 하나 드리자면 당신 방송의 스폰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란 걸 잊지 마세요. 시청자들도 미국 제품에 익숙하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브랜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브랜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계속할 것인지.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한 방송 내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커리어와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한국 음료와 식품의 세계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에피소드를 기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메일이 들어왔어요. 주요 스폰서 중 하나인 미국 음료 회사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귀하의 방송 방향성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폰서십을 잃을 위험이 있었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밴쿠버의 밤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진과 함께 한국 음료와 음식을 직접 시식하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브랜던이 카메라와 조명을 점검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와 간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은 태블릿으로 마지막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방송이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평소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접속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이스트 웨이브의 레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진유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한국 식음료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 채팅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흥미를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찬양이야? 스폰서 바뀐 거 아냐? 한국 음료를 처음 시음하는 제 솔직한 반응이 방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자차의 상큼한 맛에 놀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제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담기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식혜를 마시고 그 달콤한 맛에 미소 짓기도 했어요. 특히 저는 제가 좋아하던 펩시 제로 라임이 실은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음료가 제 다이어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죠. 방송 중간 브랜던이 당황한 표정으로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주요 스폰서 두 곳에서 계약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때로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 속에 살아왔고요. 방송이 끝나고 저와 진, 브랜던은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조명도 대부분 꺼진 상태였어요.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스폰서를 잃었군요. 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진실을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합니다. 그때 브랜던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레니, 시청 수치를 봐요. 오늘 방송이 우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트렌딩 1위에 올랐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솔직한 고백과 새로운 시각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던 미국 음료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냉담한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일부 오랜 팬들은 댓글로 제가 팔아넘겼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한국 광고 대행사에 매수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옳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정체성과 커리어에 대한 깊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앞으로 제 방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밤 저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제 이메일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식품 기업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용기 있는 방송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스폰서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웨스트필드 씨의 진정성 있는 방송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소개해 주시면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중소음료 제조사들도 연달아 연락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혁신의 출처가 어디든 인정하는 문화를 지지합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신의 방송 방향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품의 국적이 아닌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거예요. 브랜던과 함께 스튜디오에 앉아 새로운 기획을 논의하고 있었죠. 화이트보드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리진 스토리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품이 어디서, 누가, 왜 기획되고 개발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첫 에피소드의 제목은 진짜 퍼펙트한 라임 탄산,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였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기원과 제가 경험한 충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용이었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혁신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우리는 음식과 음료의 진짜 이야기를 탐험할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에피소드는 기존 방송 조회수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쏟아지고 있었죠. 저도 몰랐어요. 이런 관점으로 음식을 볼 수 있다니 신선해요. 한국 제품 더 소개해주세요. 저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에 힘입어 저는 한국 음식과 간편식을 다루는 시리즈도 시작했어요. 진규 박사의 도움을 받아 김치, 떡볶이, 삼겹살 간편식, 편의점 인기 상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화면 앞에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며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놀라는 제 표정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매일 올라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섞이기 시작했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볶음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제 발음이 서툴렀지만 시청자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의 방송은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편견 타파의 장이 되었어요. 브랜던과 진의 도움으로 글로벌 테스트 오리진 시리즈를 확장했고 다양한 국가의 식음료 혁신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벽면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제품들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저를 초청해 특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구인의 눈으로 본 한국 식음료 혁명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제 손이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도시는 활기가 넘쳤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졌었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시장들,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며 제 세계관은 완전히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는 너무 작았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 만든 것은 곧잘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스튜디오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음료와 식품이 균형 있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 팟캐스트는 글로벌 오리진 테이스트로 이름을 바꾸었고 브랜던과 진은 제 공동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식음료를 소개하며 그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역사이며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꺼지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